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그는 타고난 이야기꾼이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힘을 일찍부터 간파했습니다. 청년 시절 세일즈맨과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치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간 심리와 소통 방식에 대한 깊은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그가 YMCA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화 및 연설 강좌를 개설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데일 카네기 코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수많은 수강생들의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그 결정체가 바로 1936년에 출간된 불후의 명작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처세술을 넘어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리더와 보통 사람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사람을 다루는 3가지 기본 방법을 통해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원칙들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타인과 맺는 상호작용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지만 카네기는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상대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 원한을 사게 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비판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관계의 균열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비판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잠재적인 적을 만들 뿐입니다. 역사 속 범죄자들조차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쏘아댄다면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는 자세는 비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솔직하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 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도 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칭찬이 결코 아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첨은 진실성이 결여된 값싼 찬사일 뿐이며 현명한 사람은 그 허위성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찰스 슈왑과 같은 성공한 리더들은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은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며 그것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며 칭찬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성공이나 노력에 대한 칭찬은 그들에게 큰 동기를 부여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욕망을 불러일으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면 담배 때문에 농구팀에서 뛸 수 없게 되거나 달리기 시합에서 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아이가 원하는 것과 연결하여 문제를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의 말처럼 성공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사물을 보는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 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행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단순한 강요나 지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탐색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일 때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가 우리에게 무한한 애정을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단 2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일이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노력이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미소를 지어라는 것입니다. 행동과 감정은 함께 갑니다. 의지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면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며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돈이 들지 않지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며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얼어붙었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짓는 미소조차도 목소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실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의식적으로 미소 짓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고 중요한 말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직원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억했고 이는 직원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역시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외모나 특징과 연관지어 기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대화 상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경청자는 상대방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고 진심 어린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귀를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방문객이 오기 전날 밤 그들의 특별한 관심사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깊은 관심을 가진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길임을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즐거워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자연스럽게 호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라. 단, 성실한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점을 찾아내어 진심으로 인정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같은 예의 바른 말들은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통해 논쟁 없이 상대방을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 전략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논쟁에서 진다면 진 것이고 이긴다 해도 결국에는 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논쟁하다 보면 때로는 승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일 뿐 상대방의 호의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결코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성과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 공격받을 때 더욱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요. 함께 사실을 검토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와 같이 부드럽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자세를 무너뜨리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즉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난받기 전에 스스로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관대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명백한 잘못을 변명하려 들면 상대방은 더욱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싸움으로는 충분히 얻을 수 없지만 양보를 통해서는 기대했던 것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우호적인 태도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꿀 한 방울이 쓸개즙 한 통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그의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고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면 어떤 논리로도 그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며 진심 어린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강압과 논쟁보다는 우호적이고 부드러운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라고 대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서로 동의하는 주제부터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아니오라는 반응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네라는 대답으로 시작하면 심리적인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제안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과 동의하는 공통분모를 강조하며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할 때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친구를 원한다면 친구가 우리를 능가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된 의견보다는 스스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창의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며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그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노력은 시간을 절약하고 갈등을 줄여줄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같은 말은 가장 까다로운 사람조차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동정심을 갈망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보다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이유로 행동합니다. 진짜 이유와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상적이고 고상한 동기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그들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전략은 자신의 생각을 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현대는 쇼맨십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생생하고 흥미롭고 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제안을 할 때 시각적인 자료나 흥미로운 시연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아이디어의 가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은 바로 경쟁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게임을 좋아합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욕구, 즉 경쟁의 기회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전할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의 승부욕에 불을 지핌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더가 되는 9가지 방법을 통해 질책이나 반감 없이 사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십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칭찬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 곧바로 비판부터 시작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뜻한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뒤따르는 비판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줍니다. 칭찬은 쓴 약을 삼키기 쉽게 만드는 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칭찬으로 시작했다가도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며 곧바로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대신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개선점을 부드럽게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면서도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세련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과거의 실수를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면 상대방은 훨씬 더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더 심한 실수를 했었지와 같은 말은 비판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기술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명령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같이 질문의 형태로 제안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질문은 명령을 더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들의 창의성을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짓밟고 그들의 체면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관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몇 마디 배려 깊은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상처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주 작은 진전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고 진전이 있을 때마다 칭찬하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인간의 정신에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비판에 찬 바람 속에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도록 격려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입니다. 일곱 번째 기술은 상대방에게 좋은 평판을 주어 그것에 부응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 분야에서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마치 그가 이미 그 미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에게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평판을 부여하면 그는 그 평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격려를 아끼지 마라. 잘못은 쉽게 고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가 어떤 일에 재능이 없다고 말한다면 향상에 대한 모든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격려를 사용하고 일이 쉬워 보이게 만들며 그가 그것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이는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기술은 당신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꺼이 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리더는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바를 따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로운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비판을 멈추고 칭찬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소와 경청으로 다가가는 것. 이 모든 원칙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글자 수 9002